안녕하십니까. 윤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2일 필리핀에서 시행된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요, 필리핀 정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남아 국가이죠.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정말 세계적인 도서국가입니다.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약 3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한국의 2배 가까운 1억 1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얘기를 할 적에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요, 섬마다 있는 유력한 정치 가문들이 필리핀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표에서 보듯이 필리핀 정치는 대통령부터 부통령, 상하원, 의원, 주지사, 시장 등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섬마다 유력한 정치 가문들에서 나오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요, 16세기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그 대지주들이 섬마다 생겨났고요. 또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의 식민지가 됐는데,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정치 제도와 구조가 정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요, 몽봉 마르코스 주니어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마르코스 전 대통령, 또 이멜다 여사가 있죠. 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부통령인 사라 두테르테는요, 바로 지난번 전임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입니다. 가문을 이어서 대통령, 부통령이 나온 셈이죠. 이런 모습이 필리핀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마다 지방마다 대지주처럼 득세하고 있는 가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정치에서부터 또 중앙정치에 이르기까지 선출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은 여러 형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요, 필리핀은 섬마다 정치왕조, 이게 political dynasty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정치왕조가 있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년 단임제의 대통령과 또 부통령이 있고요. 6년 임기의 상원 의원이 24명 있습니다. 이들이 필리핀 최상위 중앙 정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22년 대선 이후에요, 3년 만인 올해 중간선거를 했는데 지난 5월 12일 상원 의원 의석 절반인 12명을 다시 뽑는 선거였습니다. 상원 의원이 누가 선출되는지가 향후 3년 뒤에 있을 2028년 대선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죠.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 6년의 중간 시점인 올해의 중간선거는요, 현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 업적을 평가를 하고 또 2028년 예정된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5월 12일 중간선거에서는요, 필리핀 상원 의석의 절반인 12석, 또 현재 전체 하원인 317석, 또 주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 등등 지방정부 선출직들을 뽑았습니다. 선거 결과 상원 12석 중에서 마르코스 현 대통령 진영이 5석, 그리고 두테르테 부통령 진영이 5석, 무소속의 그 진보 성향 의원이 2석을 차지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는 선거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예측과 비교하면은요, 두테르테 대통령 진영이 예상보다 오히려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오랜 보좌관이었던 봉고 의원하고요, 또 두테르테 대통령을 도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었던 넬라로사 이 의원이 각각 1위와 또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요, 상원 의원에 재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요, 2025년 7월 예정된 상원에서의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여부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크게 이목을 집중을 했었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요, 현재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수감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남부 나바오 시장 선거에서
나와서 또 승리를 거두었고요. 막내 아들인 세바스찬 두테르테는요, 다바오시의 부시장으로 또 장남하고 손주들도 하원의원하고 시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두테르테 가문이 남부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봉보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요, 2022년 대선에서 동맹을 결성을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의 그 친미 외교 정책 전환하고 또 두테르테 부통령의 국방부 장관직 요청을 거절한 거, 또 부통령 재량 예산을 삭감하고 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수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두 정치 가문 간 동맹은 붕괴되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요,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해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5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되어서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는요,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진영 간의 대선 연합이 붕괴되고 나서 실시된 첫 전국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진영에서는요, 상원 의석에서 최소 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선거 결과는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진영이 각각 5석씩 차지한 결과였습니다. 사실상 두테르테 진영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인 바엥 아퀴노하고요, 또 키고 팡길리안 후보가 2석의 상원 의석을 차지하면서 필리핀 정치 지형에서 새로운 진보 세력의 부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수치를 상회하는 실제 득표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필리핀의 그 MZ세대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필리핀 정치 지형에서 세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요, 정치 왕조라고 불리는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진영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무알데스 필리핀 하원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코스 진영의 승리가 현 정부의 성과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랬지만 그 필리핀 국제감시단은요, 여당 후보들이 정당 간 지원 격차를 이용을 해서 여타 소수 정당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위치에서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그 선거 감시단이 이걸 또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 중간선거 기간 동안 그 현금과 물품을 활용한 투표 매수 행위, 또 지역 후보자들 간의 입찰 전쟁 등 이 광범위한 선거 부정 행위가 관찰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EU 선거 감시단장은요, 여러 지역에서 총격과 폭력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30여 명의 선거 관계자들이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관련 매수, 폭력 사건은 이미 필리핀 선거에서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신임 상원의원 5석을 확보함으로써 탄핵 재판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요, 공공자금 유용 문제,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암살 음모, 또 기타 여러 중범죄 혐의로 인해서 작년부터 야당에 의해서 탄핵이 제기되었고요. 금년 7월에 이 탄핵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25일 필리핀 대법원은요,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소추안이 동일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기를 1년에 1회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면서 판결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야당은요,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해서 3차례 탄핵을 제기했고, 금년 2월에는 4번째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바로 이것이 1년 1회 탄핵 제한 헌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8월 6일 필리핀 상원은요,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소추안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찬성은 19명, 또 반대는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탄핵 심판을 맡은 것은 상원이거든요. 이런 상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탄핵안을 유보함으로써 탄핵 소추안은 무효가
된 셈이죠. 이로써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요, 탄핵의 짐을 벗어던지고 차기 대선에 가장 유력한 주자로서 향후 행보에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요,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출발점이었는데요. 봉공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탄핵을 피하면서 2028년 대선에 나설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정치 현황에 대해서 필리핀 중간선거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